어깨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서 저희가 주로 견갑골 주변 근력 강화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에서 하신다고 하면 시중에 판매하는 밴드를 이용해서 당기는 운동을 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랑 상의해서 올바른 자세로 견갑골 근력 강화 주변 운동을 한다면 본인의 어깨를 더 오래 잘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어깨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전근개 질환, 특히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질환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흔히들 아시는 오십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석회화 건염,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질환들은 어떤 분들께 잘 발생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퇴행성 변화이다 보니까 40대 이상의 환자들에서 호발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유착성 관절낭염은 보통은 당뇨나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 더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분들한테서 더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30대나 40대 환자분들도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30견, 40견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에도 30대에서 50대에서 주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면 이 하던 운동 같은 거는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최근에 헬스나 크로스핏, 골프나 테니스, 필라테스, 요가 등의 여가 활동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면서 진료실에 오면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증이 생겼을 때에는 운동은 잠시 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쉰다고 해서 움직임을 멈추라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통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등의 동작을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되며,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본인의 어깨에 대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수적인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환자들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100%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처음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수술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파열이 있거나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했음에도 불편감, 즉 통증이 지속되고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젊은 환자에서 외상성 파열이 동반된 경우, 그리고 근육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유착성 관절낭염은 크게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기는 통증이 극심한 시기이고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는 시기라서 통증을 조절해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치료가 주 목적이 될 수 있겠고, 중기 같은 경우에는 가동 범위의 제한이 가장 큰 증상이라 이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주게 됩니다.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동 범위의 회복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회복해서 본인의 어깨를 추후에도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될 수 있겠고, 보존적 치료의 종류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어깨 질환과 관련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또 있을까요? 절대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일상생활에서 어깨에 좋지 않은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의 팔과 손이 머리 위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동작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의 동작은 어깨에는 좋지는 않겠고요. 요새 현대인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같은 동작을 하면서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는 것은 어깨에는 좋지 않겠습니다. 최근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쉽게 말하는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증상이 많이들 있는데요. 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자세가 굳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어깨에는 좋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생겼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이 또한 역시 어깨에는 좋지 않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견갑골 주변 근육 강화 운동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어깨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서 저희가 주로 견갑골 주변 근력 강화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집 가까운 헬스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집에서 하신다고 하면 시중에 판매하는 밴드를 이용해서 당기는 운동을 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시는데 오히려 잘못된 동작으로 인해서 어깨나 다른 부분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랑 상의해서 올바른 자세로 견갑골 근력 강화 주변 운동을 한다면 본인의 어깨를 더 오래 잘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오늘의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현대인들에서 가장 흔한 어깨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 회전근개 질환,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 석회성 건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고 어깨 질환은 요새 현대인들에서 되게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자 질환인데 어깨 통증이 발생한다면 무시하기보다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통증은 빠르게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고 올바른 진료와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본인의 어깨를 건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재형 원장님과 아나운서 임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